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의 마지막 날 4월 30일 목요일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도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맑은 날씨가 펼쳐져 있는데 오늘 오후에는 흐리게 바뀐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기온 8도고요. 낮 최고 기온 24도로 예보됐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타고 1분기에 한국 기업 역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이 오늘 나옵니다. 증시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 주목되고요. 더불어민주당이 6.3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할 인재를 추가로 영입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11시쯤이죠. 그때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탈당, 징계, 공천 불복 이력으로 경선 감산을 받은 후보들에 대해서 지방선거 기여도를 평가해서 감점을 없애는 당원 개정을 추진합니다. 6.3 지방선거 승리에 적극 기여하면 최고위 의결로 감산을 면제하는 방식입니다. 민주당은 유세단 참여, 선거 지원 활동 등 정량 평가를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지만 지도부 친소 관계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당대표에 연임할 경우 정청래 대표와의 친소 관계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추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공천해서 배제했는데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용전 부원장은 백의종군을 선언했지만 친명계 일각에서는 정청래 지도부가 이재명계 핵심 인사의 원내 진입을 고의적으로 막았다. 이런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용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조직력이 큰 인물로 평가됩니다. 보세요. 벌써 70명 넘는 현역 국회의원이 김용에게 공천 줘라. 여기에 동의했는데 말이죠. 이걸 지도부가 쌩 깠단 말이죠. 70명이면은 뭐 거의 절반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에. 자,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변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만약 김용전 부원장이 정청래 대표의 연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경우 당권 구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소탐 대시를 했네요. 그 친명의 스피커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공천해서 배제한 대가 톡톡히 치를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평택을 재보선해서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현실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첫 번째, 민주당 지도부가 후보를 접을 경우 책임론, 당내 균열 부담이 큽니다.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김용남 후보에게 그 조국에게 양보하시오. 만약 이런단 말이죠. 그 뒷감당 어떻게 감당할까요? 둘째, 수도권 단일화가 호남 선거판까지 흔들며 결국 합당 수순이다. 이런 인식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셋째, 두 후보는 과거부터 강하게 충돌해서 감정의 골이 깊습니다. 보수 진영도 후보 단일화가 쉽지 않아 결국 타자 구도 속에서 30% 안팎 득표로 승부가 갈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소식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오페크와 오페크 플러스 탈퇴를 선언하며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의 국제 유가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감산으로 유가를 높게 유지하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는 생산을 더 늘려 더 많이 팔겠다는 전략으로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경제 다변화에 성공해서 유가 의존도가 낮아졌고 이란 전쟁 이후 걸프 공동 안보 체제에도 회의를 드러냈습니다. 반면 미국은 유가 안정과 대미 투자 확대를 기대하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중동 산유국들의 각자 도생 시대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아랍 또 이제 다극화, 다변화의 길로 가게 되는군요.
자, TV 뉴스는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는지 TV 뉴스 리뷰로 이어갑니다. 시위대 수천 명이 테헤란 도심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해상 봉쇄를 규탄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پیامی که این منطقه را ترک بکنید ما و همسایه‌هامون هم امنیت را هم توسعه و پیشرفت پایدار را توی این منطقه برقرار می‌کنیم. 이란 국영TV는 고위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미군의 해상 봉쇄를 해적행위와 강도질로 규정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해상 봉쇄에 대한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조만간 전례 없는 군사적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군이 그동안 보여준 절제는 외교에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지만 미국의 고집이 계속되면 전혀 다른 차원의 대응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도 위협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해상 봉쇄 조치가 이란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수십 년간의 제재 우회 경험과 육로 국경을 갖고 있어 경제적 압박에 훨씬 더 강력한 회복력을 갖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 재판부의 첫 판결. 체포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1심의 징역 5년보다 무거운 처벌이었습니다. 유죄가 추가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비상계엄 당일 뒤늦게 국무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국무위원 2인에 대한 심의권 침해 문제도 인정했고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담긴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합니다. 이 부분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 이유는 사실상 전부 기각했습니다.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는 경호처장, 차장 등과 공모해 적법한 공무집행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사실상 폭행한 사건이라고 규정했고 사후 계엄 선포문과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제 경기 하남의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민주당이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전략공천한 이광재 전 의원도 이 지역구 현역 의원으로 어제 의원직에서 사퇴한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도 동행했습니다. 하남 시장의 인심이 참 후하구나. 동시에 저희가 낮고 겸손하게 열심히 뛰면 하남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비슷한 시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서울 서대문의 한 카페로 갔습니다. 청년 당원 등과 간담회에서 청년 출퇴근 교통 패스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교실 내 CCTV 설치 의무와 같은 11개 청년 공약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년의 목소리가 가장 먼저 닿고 가장 빠르게 정책이 되는 진짜 청년 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오는 6월 3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14개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은 8곳의 후보를 사실상 확정했고 국민의힘은 4곳의 공천을 끝냈습니다. 양당 모두 출전 선수를 확정한 지역구는 경기 평택을과 안산갑, 그리고 충남 아산을 이렇게 아직 3곳뿐입니다. 선거 열기가 가장 뜨거운 평택을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직 의원을, 조국혁신당, 진보당, 자유와혁신이 당대표를 내세우면서 범여권 셋과 범야권 둘의 오자구도가 일찌감치 짜여졌는데 개혁신당도 김철근 전 사무총장의 공천을 검토 중이라 6파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